한 주간의 IT 이슈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8월 9일의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녹화를 8월 8일 밤에 하고 있는데 와 이거 어제 입추가 됐다고 바로 오늘 밤에는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그죠? 계절의 변화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익화를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불편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불편한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두 번째,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컨텐츠 하면 당연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죠? 근데 과연 다 잘 되는지, 잘 못 나가는 컨텐츠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화가 불편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2분기,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뭐 이건 뭐 이제 그냥 진부하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카카오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전년 대비 42% 성장했고 또 이익은 66%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한 1.3조 정도, 분기 매출 1.3조니까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실적을 기록한 카카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자회사의 상장과 또 서비스들의 수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뭐 그런 어떤 전략의 또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와 T바이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 호출 좀 뭐랄까요, 좀 빠르게 택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호출이 지금 현재는 1,000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콜비 1,000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최대 5,000원까지, 최대 5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T바이크도 결국은 10분당 이용 요금을 대략 한 1.5배 정도 올리면서 1시간에 한 6,000원 정도면 탈 수 있었던 자전거를 이제 9,000원 정도를 줘야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업계에서는 뭐, 우려의 목소리, 특히 이제 소비자들, 또 뭐, 택시 단체, 이런 등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단순히 뭐, 요금이 비싸서 그런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많은 기사들이 이게 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우,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네요. 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이제 기사들을 내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스마트워치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사 제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뭐, 택시 이제는 타자마자 8,800원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고, 뭐 자전거 빌리는데 1시간에 9,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싸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뭐 가격의 수준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소비자의 또 이 지불 능력도 고려가 돼야 되지만, 또 회사가 그동안 투자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게 리쿱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요금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싸다,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아니고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실은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 사업, 이 산업의 특성은 이 굉장히 인프라적인 성격이거든요. 그죠? 국가의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신을 일반적으로 기간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뭐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일상생활을 그 영위하면서 사실은 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혹은 너무 비싸게 제공된다거나, 혹은 또 이 대상자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뭐 그럴 때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또 일상생활의 영위함에 있어서, 혹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간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인프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수익성을 높이 올려서 돈 잘 벌고 있다 어떤 업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미덕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가를 책정할 때, 물가를 조사하고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떻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도 사실 이 교통에 대한 지불 금액들, 이 소비액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에도 직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인프라 산업의 성격이 있고 또 물가에도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카카오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자, 물론 뭐 아직까지 이 택시를, 그죠? 일반적인 택시를 부르면 이 스마트워치 콜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급해서 내는 콜비의 인상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대중적인 그런 수준은 아닌 뭐 T바이크, 전기 자전거, 이 자전거에 대한 뭐 대여료, 뭐 이런 것들이 뭘 그렇게 국가의 인프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어떤 상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요 두 개가 뭐 이만큼 오른 게 비싸다, 뭐 아니다 라는 측면이나, 혹은 뭐 아니 뭐 그렇지 뭐 급하게 급행료 일종의 콜비, 뭐 전기 자전거 뭐 대여료 이런 건 괜찮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카카오가 앞으로 모빌리티라는 사업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업적 논리로만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이번에 이렇게 전격 인상을 한 걸 보니, 야, 이거 나중에 카카오가 모빌리티 산업을 잡으면 이거 자칫하면 또 이 사업적 관점에서 수익성만을 바라고 그런 식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 아닐까라는, 살짝 어떻게 보면 뭐 미리 걱정하는 건데, 그런 식의 우려가 조금 들더라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자면요, 이 플랫폼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서 유저를 끌어들이고 그 유저들을 쉽게 말하면 종속시키죠. 종속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유저들이 이 서비스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수익화를 딱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로 지금까지 이제 흔하게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사실 뭐 쿠팡도 마찬가지, 토스도 마찬가지, 뭐 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도 사실은 이런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제 상당 부분 모빌리티 업계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돼 있다 보니까 유저가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수익화의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략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기간 산업의 성격을 가진다면 과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의 루트를 그냥 매끄럽게 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의문점, 좀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사실은 뭐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뭐 100개가 아무튼 넘는 뭐 굉장히 많은 자회사가 있죠. 100개 가까인가? 100개가 넘는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지금까지는 각자 알아서, 각자의 장기대로, 각자의 어떤 방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봐. 카카오의 공동체, 카카오의 본사는 너희들을 서포트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회사들을 정말 잘 키워왔거든요. 그죠? 이 신사업을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그런 모델로서는 아주 그 모범적인,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들을 잘 보여줘 왔는데, 자, 이제는요, 사실은 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가 됐고, 진출해 있는 산업 중에서는 상당히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단순히 각자 알아서 그냥 뭐 수익화하고 상장을 위해서 뭐 앞으로 뭐 전진하세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소위 말하면 수익화의 정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약간은 대기업스러운 단어죠. 이 자회사의 사업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이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보면 전략의 방향뿐만 아니라, 전략의 방향은 같다 하더라도 그것의 속도와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의 관점에서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카카오가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할 만큼 그렇게 뭐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어떤 또 사회적인 그런 책무, 책임을 많이 느끼면서 이런 식의 어떤 가격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상장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수익화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좀 거칠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런 단순히 요런 어떤 상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권을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앞으로 걸어야 될, 또 카카오 전체가 걸어야 될 그런 그 또 책무, 책임, 앞으로 또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야 될 챌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제가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점 이제 이 IT 산업들 미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삶에 직결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지배적 사업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사업의 전략도 잘 조율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팬데믹 시대 디지털 컨텐츠는 다 잘 될까요? 예. 자,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그 다음에 한국의 카이스트, 또 뉴욕 주립대가 공동 연구한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자, 팬데믹,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3분의 2 이상의 국가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소비가 급감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팬데믹 시대인데 이게 왜 디지털 콘텐츠인 음악 스트리밍이 왜 이게 급감이 됐지? 라는 생각이 얼핏 드시죠. 자, 사실 미디어 업계에서는요, 뭐 콘서트도 못 보고 극장도 못 가고 하니까 이 영상, 그 다음에 음악 이런 분야에서의 디지털 콘텐츠는 모두 다 아마 인기를 얻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반전이었던 것이죠. 자,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작년 3월 이후에 이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2.5%나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량이라는 게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성장해야 될 텐데 자, 성장을 못할 망정 12.5%나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소비가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포티파이의 수익도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강한 상관 관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통근 시간의 감소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량 간에는 아주 강한 상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어렵죠? 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뭐 결국은 이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음악 스트리밍 사용량도 그만큼 확 줄었다. 다시 말해서 통근 시간에 버릇처럼 이렇게 음악을 듣는 그 비중이 워낙 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음악 컨텐츠는 영상 컨텐츠와는 좀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 TPO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봄쯤에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IT 산업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까 이걸 주제로 사실 책을 쓰려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쪽을 맡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갓 1년이 넘은 팬데믹 선언 이후에 1년이 넘은 그런 1년이 안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영상 서비스는 확 느는 게 보이는데, 아니, 음악 서비스는 딱히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막 쓰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음악 쪽은 이게 메시지가 안 맞네라는 고민을 막 하던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책을 이제 출간하는 일이 그냥 이제 전면 취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요 기사를 제가 보면서 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이 음악 스트리밍 쪽의 사용량의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이상하게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출퇴근 시에 그냥 이제 버릇처럼 이렇게 듣는 소비가 정말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일부러 뽑아 본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디지털 하면 비대면, 무조건 비대면. 자, 그러니까 팬데믹에서는 무조건 잘 돼.
이런 식의 공식은 어떻게 보면 편견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비대면 상황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참 이게 상식적인 부분에서 판단하는 게 늘 맞는데 때로는 그 상식이라는 게 또 편견 때문에 나오는 상식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유저의 행동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우리가 음악 서비스를 뭐 물론 그것도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언제 많이 듣습니까? 이게 요즘에는 음악을 막 챙겨서 듣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음악 감상실 뭐 이런 거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동 중에 출퇴근 중에 많이 듣는데 그 이동 자체, 출퇴근 자체가 줄어드니까 제 아무리 디지털이 제왕적인 그런 팬데믹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음악 서비스는 그래서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상식적인데 우리가 이게 편견에 쌓이다 보면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아무튼 재밌는 포인트,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재밌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왔던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겠죠? 여름 한철 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뭐 여전히 하여튼 뭐 바이러스가 극성인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